제일 처음에 3번 문제가 지수함수가 평행이동을 위로 1만큼 평행이동했는데 그 지수함수의 값을 어떻게 한 게 gx인지를 눈치채세요라는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f하고 g를 합성했을 때 x를 대입하면 x가 나온대요. 그럼 f 서클 g가 뭐라는 얘기예요? 네,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말은 g라는 녀석이 f의 뭐라는 얘기죠? 역함수. 네, g는 f의 역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요구한 거는 9를 대입할 때 f의 역함수한테 9를 대입하는 얘기네. 근데 f의 역함수 구하고 싶지 않아요. 원래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누군데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인가요? 로그함수를 구해서 9 대입하는 건 싫어요. 귀찮아요. 그럼 뭘 대입하면 9가 나오는데요? 3. 네, 3 대입하면 9가 나오네요. 그럼 3 대입한 게 9가 나오면은 f한테 3 대입한 게 9가 나오면은 역함수한테 9 대입한 거는 3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3인 거 알고 있습니다. 다시 역함수한테 3 대입을 하면서요. 또한 역함수 구하고 싶지 않아요. 뭘 대입하면 3 나와요? 그럼 역함수한테 3 대입하는 녀석의 값 1인가요? 네. 답은 1로 마무리하세요. 되신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으로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쪽수 불러주세요. 69쪽이요. 68쪽. 68쪽. 11번. 68쪽이 11번. 10번이요. 10번, 11번. 67쪽이요. 67쪽이요. 계속 이러다. 67쪽에서 풀어야 될 거는 이거요. 이거요. 아, 1-1번이요. 일단 1-1번에. 그 그래프를요. 네. 그래프. 그래프를 일단 그려달라고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x축을 얼만큼 이동하고 y축을 얼만큼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일단 이것부터 그리려고 합니다. 일줄 알죠? 증가요, 감소예요? 네, 저 함수의 값은 증가하는 녀석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부터 붙이려고요. 자, 이건 뭐 한 거죠? 그 x축 대칭. 네, 이건 y여부를 바꾸고 마이너스 양변 곱한 거죠? 네. x축 대칭했습니다. x축 대칭은 이건가요? 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 y축으로 3만. 네, y축 방향 3만큼 이동하시라고요? 네. 그럼 위로 3칸 이동했습니다. 노란색이 위로 3칸 이동했습니다. 네. 네. 알겠어요. 그럼 정의역은 누군데요? 그 0보다. 네, 정의역은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네요. 정의역을 보는 방법은 진수조건. 진수조건에 따르면 x는 0보다 크다. 네. 자, 치역은 누구예요? x는 로그함수의 치역은 항상 모두 실수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건 정근선 구하라면서요. 네. 선생님 말 귀 기울이지 않고 치역으로 봤는데 정근선 들어가거든요. 네. 정근선은 x는 0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기 몇 번인가요? 네, 68쪽에 10번이요. 68쪽에 10번으로 갔습니다. 68쪽에 10번은 로그함수가 미세값이 7인 로그함수가 있습니다. 미시 7인 로그함수에 대해서 원점 대칭한 다음에 x축발 1만큼 y축발 3만큼 평이동했을 때 그래프가 y축이랑 만난 점 y절편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가 제일 처음에 원점 대칭은 뭘 바꿔야 되는데? x랑 y. 네, x와 y 보호 바꿨습니다. 근데 그걸 평이동하라면서요. 평이동할 때 뭐 대입하죠? x값 대신에 뭐 대입해 상이야? 마이너스 x값 대신에 뭐 대입한다고요? x.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x값 대신에 뭐 대입한다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아,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한다고 답하셔야 됩니다.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할 겁니다. 그럼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x값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x값 대신에 x값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나요? 근데 이게 y절편이 누구냐고 물어봤으니까 뭐 대입하라고요? 그냥 x한테 0 대입했습니다. 그때 y값이 궁금합니다. 0 대입하면 이거 0인가요? 아, 네. 근데 4라고 얘기한 건 좀 너무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은 2항 했더니 0이고요. 2항 했더니 3입니다. y절편의 값은 3이네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1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1번은 경은이 거였나요? 약간 11번 누구 거였어요? 저요. 네, 미성이가 11번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11번 두 개 로그 함수는 밑이 똑같습니다. 밑이 똑같고요. 앞에 건 x 플러스인데 뒤에 건 x 플러스 3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x 값 대신에 뭐 대입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x한테 뭘 대입하면 이게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x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얘기해 주세요. x 값 대신 x 플러스 대입했으니까 x축발 얼만큼 이동했죠? 네,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럼 지금 주어지는 색깔이 이게 x 플러스 1이고요. 이게 x 플러스 3입니다. 이동한 건 지금 왼쪽으로 두 칸 이동했다고요? 그럼 여기는 가로의 길이의 값은 2가 되겠네? 근데 문제가 교묘하게 갖다 떼서 잘라 붙일 수 있게끔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떼가지고 여기다가 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문제가 구하는 넓이는 여기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은 이 점 좌표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y축에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이 점 좌표가 누구예요? 네, 2대입했습니다. 미셀값이 3인 로그인데요. 2대입했더니 1인가요? 이 점 좌표 2,1입니다. 그럼 가로 길이의 값은 2, 세로는 1이니까 넓이의 값은 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12번에 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2번에 2번은 세개 숫자의 대소관계를 로그 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하세요. 미셀값이 0점입니다. 증가해요, 감소해요? 네, 로그 함수의 값은 지금 감소하는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의 값이 지금 2하고 3하고 4라는 계수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제일 첫 번째 거는 2를 올렸으면 좋겠고요. 3도 올렸으면 좋겠고 4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건 7의 제곱, 두 번째 건 4의 세제곱, 세 번째 건 3의 4제곱입니다. 제일 큰 녀석의 값이 누군데요? 3의 4제곱이 81로 제일 큰가요? 그 다음 4의 세제곱의 값이 64고요. 49의 값이 제일 작습니다. 제일 작은 걸 대입한 게 제일 큰 건가요? 미셀값이 0과 1 사이 있으니까요. 그럼 대소관계는 지금 이것들 세 개의 대소관계는 다 한 것 같지만 미셀값이 지금 0.2가 되기 때문에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겠네요. 이렇게 기억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기 몇 번인가요? 1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4번은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해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문제를 보실 때 A하고 B의 값의 범위를 제시한 다음에 세 개 숫자를 대소관계에 비교하는 문제가 지금 문제는 조금 쉽게 그림이 나와 있고요. 쉬운 문제고요. 앞으로 문제 풀 때 고등학교 3학년 될 때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범위값을 준 다음에 로그 A의 B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일단 이기부터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 로그 함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로그 함수의 값이 로그 AX라는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A의 값의 범위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어요. 감소하는 로그 함수죠? 근데 B라는 값을 대입한 함수값이 지금 로그 A의 B입니다. B를 대입하고 싶습니다. 다음과 같이 감소하는 녀석인데 B는 어떤 값이라고요? B라고 하는 값이 1보다 큰 값이라고 문제 언급해줬나요? 네. 그럼 B를 갖다 대입한 로그 A의 B는 어떤 값이에요? 로그 A의 B는 어떤 값이죠? 원점보다 아래에 있나요? 네. 그럼 로그 A의 B는 어떤 값이라고요? 네, 음수값이네요. 로그 A의 B는 로그 함수의 그림을 통해서 음수값인 걸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앞으로 문제 풀 때 이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상희는 지금 온전하게 집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고 있는데 네, 보고만 있지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네, 첫 번째 건 음수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거는 얘가 누구지? A, B를 바꿨으면 뭐가 되는데요? 로그 역수인가요? A, 네. A 바꿔치기 하면 역수로 쓸 건데 이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근데 분모에 있는 거 음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수네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뭐라고 합니다. 세 번째 녀석의 값은 로그에 나누기는 빼기로 쓸 수 있죠. 세 번째 건 1 마이너스 로그 B의 A예요? 그리고 그 녀석의 값은 1 마이너스 로그 A의 B분의 1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음수니까 제일 작고요. 이 값보다 1이 커진 거예요? 여기다 1 더한 게 이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겠군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녀석의 값이 음수라는 걸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게 음수인 걸 발견하는 방법은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많이 사용할 겁니다. 사용하는 횟수 100번 넘게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풀할 게 몇 번인가요? 예연아, 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왜 이마에 자국이 있어요? 아, 혹시 그 자국은 엎드려 잤을 때 남는 그 자국인가요? 아닐걸요. 맞을걸요? 약간 딱딱한 거에 이마를 대고 주무셨나봐요? 소리가 딱딱한 느낌이 빡 드는데요? 자, 그 다음에 풀할 게 몇 번인가요? 16번으로 갔습니다. 16번은 문제가 쉬운 문제려나? 4부터 마이너스 4부터 5까지 범위에서 아이고야 생기기 어렵네. 근데 이 함수의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괄호 속에 들어있는 값이 너무 어려워 보여요. 그럼 치환을 통해서 괄호 속에 있는 값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조사하려고 하는 녀석은 절대값 x 플러스 2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y 값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 있으면 이거 그림 그릴 수 있나요? 꼭지점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2,1.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1입니다. 그림 그릴 줄 압니다. 최고참교수의 값이 양수였을 때 아래로 오르기죠? 이 점 이름은 꼭지점이죠? 절대값이 있을 때 절대값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의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아시나요? 아, 모르나 봅니다. 자, y는 절대값 x라는 녀석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0보다 컸을 때는 0보다 클 때는 양수값이기 때문에 x를 그릴 겁니다.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를 그리나요? 그래서 절대값 x의 그래프는 v의 그림입니다. 네. 근데 이 점 좌표를 꺾인 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꺾인 점. 그럼 이걸 평행이동했다면서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꺾인 점이 마이너스 2,1, 꼭지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2,1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입하는 건 마이너스 4부터 5까지만 대입하고 싶다면서 x값한테. x값한테 마이너스 4부터 x값한테 5까지 대입하게 되면 x의 범위는 좌우의 범위입니다. 나오는 y의 범위가 t의 범위고요. 자, 마이너스 4부터 대입할 겁니다. 마이너스 1이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플러스 5의 값은 한참 뒤에 있을까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게 최소값, 플러스 5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겠군요. 5 대입하면 누군데요? 이건 어떤 개인이죠? 자, 그래서 t의 범위는 뭐라고요? 상위 t의 범위 얘기해보세요. 지금 눈빛이 난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눈빛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생각이 없는 년 맞아요. t의 범위가 누구예요? 상이야. 상이가 눈만 뜨고 있으면 시간이 좀 아깝습니다.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좌우의 범위가 x의 범위고요. 위아래의 범위가 t의 범위입니다. x를 대입해서 t가 나오니까요. 상이 지금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치환했더니 지금 주어진 로그 함수의 값은 밑의 값이 4분의 1 로그 함수입니다. 감소하죠? 감소한 로그 함수에서 다 그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그리지 말고 어디만 그리라고요? 1부터 8까지만 그리라고요? 1대 2번 빵입니다. 8대 2번 누구예요? 로그 4분의 1의 8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승. 8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3. 네, 그러네요.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상의가 많이 걱정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상의가 조금만 집중력이 향상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을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집중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젝트 얘기하세요. 19번이요. 17번, 19번. 17번으로 갔습니다. 주어진 함수의 값의 최소값 1이었을 때 a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소값이 1 나온다고 하는데 x가 범위가 있는지 확인합시다. x의 범위가 있나요, 문제? x의 범위 없으니까 x는 모든 실수의 범위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실수의 범위를 생각할 건데 일단은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저 괄호 속에 있는 게 복잡하니까요. 대칭축의 값이 누구예요? 3이요. 대칭축 3을 갖다 대입했을 때 꼭지점 좌표 구했습니다. 3대 2번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9 플러스. 네, 이게 지금 꼭지점 좌표네요. 자, 그러면 t의 범위가 뭐지? A
a-9보다 커놨다가 t의 범위인가요? x는 범위가 없습니다. t의 값은 위아래의 범위인 거죠? 항상 a-9보다 커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치환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y라는 세 값은 로고에 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 y의 값의 최소값이 1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함수는 증가의 감소예요. 증가하는 녀석이 있는데 a-9보다 큰 쪽만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증가하는 로고 함수의 값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그 함수의 최소값이 누구라고요? 최소값이 1이기 때문에 그림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때 최소값 1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a-9보다 큰 쪽만 그렸으면 좋겠고요. a-9보다 큰 쪽만 그렸을 때 최소값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a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9의 값을 대입했을 때 1라고 들어가는 a값을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a-9 대입했을 때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가 누구예요? 네, a는 14네요. 그래가지고 5 대입했을 때 1 나오니까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1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9번으로 갔습니다. 상이 너 지금 이해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이해되는 거 맞아요? 1부터 14까지 범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는 치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치환하실 건지 얘기하세요, 정원이. 누구 치환할 건데요? 난 네 남자친구 아닙니다. 속삭이지 말아요. 뭐라고요? 네, 로그 2x의 값을 치환하려고 결정했습니다. 로그 x의 값을 치환하려면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의 값은 로그 2분의 1 x 더하기 로그 2분의 1의 백이라고 쓸까? 나누기면 백인가요? 밑줄 친 값은 저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2분의 1의 값은 이게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네. 그 마이너스 1이 분모로 나갔습니다. 마이너스 1분의 1에서 마이너스만 썼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값은 또 2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2의 2요. 네, 이건 플러스인가요? 네. 왜냐면은 백이 마이너스 1분의 2니까요. 되신 거 맞죠? 2의 마이너스 1승 2의 제곱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값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집어넣을 때 t라고 바꿔서 집어넣읍시다. 그럼 t라고 바꿔서 집어넣게 되면 y는 앞에 건 t인가요? 그 다음 얘를 뭐라고 써요? 이 함수에 대해서 문제가 물어보기를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치환한 건 뭘 치환했냐면 로그 x의 값을 치환했습니다. x의 범위의 값은 1부터 16까지입니다. x의 값 1부터 16까지면 t의 범위가 뭐지? 1, 2번 누구예요? 0. 16대 2번 누구죠? 4. 그러니까 t의 범위의 값이 뭐라고요? 0부터 4. 자, t의 범위의 값을 대입해가지고 함수의 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고 싶습니다. 지금 주어진 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5입니다. 대칭축의 값이 누구예요? 1이요. 대칭축의 값이라서 위로 블록인 그림을 갖다 드렸습니다. 위로 블록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나요? 네. 대칭축의 값은 1입니다. 0은 대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0은 중간에 있으니까요. 최소값은 4 대입한 게 최소값인가요? 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면 누구예요? 6. 최대값은 6. 4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네, 최대값, 최소값 다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몇 번인가요? 2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0번 문제는 경원아 뭘 치환하고 싶으세요? 로그 5분의 1 x요. 네, 로그 5분의 1 x의 값을 이 값을 t라고 치환하려고 합니다. 그럼 혹시 또 이게 이해 안 될까봐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 값은 로그 5분의 1 x 마이너스 로그 5분의 1의 25인가요? 그러니까 앞에 건 t라고 쓰면 되는데 뒤에 거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5의 마이너스 1승 5의 제곱. 그럼 얘가 누구예요? 네, 플러스 2네요. 그럼 지금 저 함수의 값을 치환하게 되면 누구라고요? y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 곱하기 t인가요? 네. 그럼 이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이 4라고 얘기합니다. x의 범위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상이 내 말에 집중하지 않는 게 눈빛에서 느껴집니다. 지금 눈만 뜨고 있어요. 지금 x의 범위가 없습니다. x의 값은 범위가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의 값을 대입하려고 하는데 치환했던 건 지금 이걸 치환했습니다.
치환했던 거는 로그 5분의 1x로 치환했습니다. x의 범위는 없습니다. x는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 크겠구나. 문제에서 x는 정의역이 설명이 없지만 진수 조건 때문에 x는 0보다 큽니다. 문 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답답해서요? 더워요? 자, 이 함수의 값은 지금 감소한 녀석인 것 같습니다. x는 범위가 없었습니다. 0보다 큰 진수 조건만 만들면 됩니다. t의 범위가 뭐예요? 자, t의 범위가 뭔가요? 모든 실수. 네, t의 범위는 양수, 음수, 빵 다 나옵니다. t의 범위는 모든 실수입니다. 지금 문제 요구한 건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이 함수 위로 블록입니다. 최대값이 4라고요? 대칭축은 누군데요? 마이너스 1이에요. 네, 대칭축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되면 누군데? 1 플러스 K. 네. 근데 우리 이 값이 누구였으면 좋겠다고요? 따라서 K값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까 얘기해주세요. 74쪽으로 갔습니다. 74쪽이 몇 번이요? 5번이요. 74쪽에 5번. 숙제 안 한 사람은 없죠? 요주의물이 좀 있긴 있는데 하긴 했죠. 하긴 했는데 덜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은이? 아니 다 했어요. 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네. 좀 어려웠어요. 상의는요? 상의 혹시 그쪽 페이지가 깨끗한가요? 했네요. 상의 끝까지 다 했어요? 아유, 너 이제 습관 됐잖아요, 이제. 좀 덜하는 습관. 오늘은 남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내일 나눠요. 내일 숙제 안 해서 내일 남을 예정이라고요? 내일 해볼게요. 아, 알겠어. 항상 똑같은 대답하잖아요. 하고 나올게요. 아, 숙제도 해오고 남기도 하겠다고요? 네. 오늘 남어. 내일 보현이랑 같이 만나서 놀기로 했어요, 내가 혹시? 같이 남아줄게. 네. 나눠주겠다. 다음에 로그식이 있습니다.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의 두 분의 값이 알파 베타인데요. x의 값이 지금 알파 베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구하는 건 지금 알파의 제곱, 베타 제곱 값을 구하시래요. 근데 저 식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첫 번째는 미세 값이 5인데요. 5는 5의 2분의 1승인가요? 그럼 2분의 1이 분모로 가겠군요. 2분의 1 분모로 가면 뭔데요? 2분의 1분의 1이니까 2라고 바꿔서 씁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5가 5의 제곱인데 그 제곱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세요. 누굴 치환하실 건데요? 이 값을 x로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얘는 누군데요? 네, 이건 t분의 1이군요. 앞에 건 2t 마이너스 t분의 2 3입니다. 양변이 t 곱한다면 2항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네. 자, t 곱했습니다. 2t의 제곱 인수분해했습니다. t 값이 누구라고요? 2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이게 지금 t의 값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녀석의 값은 t의 값을 가지고 알파 베타고 오라면서요. 누군데요? 누구 5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하나 있나요? 또 한 녀석은 누군데요? 내가 지금 이거 5의 얘기하고 제곱이요. 두 개 곱한다면 제곱도 상관없죠? 두 개 곱하면 누군데요? 지수의 값 더해야 되니까요? 제곱했습니다. 제곱하면 누구예요? 125. 네, 그러네요. 125가 답이네요. 자, 그 다음 풀어볼까 얘기하세요. 76쪽이래요. 76쪽으로 갔습니다. 75쪽은 모르는 거 없는 모양입니다. 자, 76쪽으로 갔습니다. 76쪽에 8번 문제. 8번, 네, 8번, 9번, 10번 교대로 틀리셨어요. 다 풀어야 돼요. 8, 9, 10번으로 갔습니다. 치우 문제니까 말 빨리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방정식은 로그 방정식입니다. 로그 방정식의 두 분의 값이 지금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의 값은 x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치환하려고 합니다. 근데 치환해서 풀려고 하는데 문제가 구하려고 하는 게 약간 특이하네. 알파 베타의 값이 누군지 구하라는 얘기네 지금. 그럼 일단은 알파 베타를 구하고는 싶은데 치환했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3입니다. 두분의 합은 누구예요? 6이요. 두분의 곱은요? 마이너스 근데 두분은 누군데요? 그건 x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두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로그 2 알파하고 로그 2 베타가 두 개의 근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중간에 설명 없어도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3. 네. 자, 이거 두 개 가지고 문제 풀러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그 2 알파의 값이랑 로그 2 베타의 값을 더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애들이 알파 베타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는 틀려서 오거든요. 로그 2 알파하고 로그 2 베타의 값을 더했고요. 로그 2 알파의 값이랑 로그 2 베타의 값을 곱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로그 알파의 2, 로그 베타의 2가 있습니다. 어쩌라는 얘기지? 밑과 진수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네. 역수인가요? 네. 그럼 문제가 물어본 건 이 값을 대문자 AB, 이 값을 대문자 AB라고 씁시다. 그럼 치환해서 풀면 좀 더 쉬울 것 같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구하라는 건 뭘 구하래요? 앞에 건 A제곱분의 1, 뒤에 건 B제곱분의 1인가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역수니까요? 통분했습니다. 통분했더니 A제곱 B제곱분의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대입하려고요. 부모의 값은 누구라고요? 9. 네, 부모는 제곱했으니까 9죠? 상위 왜 자꾸 눈동자가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가죠? 아닌데요. 자,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4. 합의값을 제곱했습니다. 합의값 제곱한 거에서 2배에서 빼야 돼요? 네. 그래서 9분의 40이 약분해야 되는데 약분은 뭐지? 3분의 12. 14.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갔습니다. 9번이 방정식이 있습니다. 저 방정식의 두 분의 곱의 값이 8입니다. 그때 상수 A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로 합시다. 치환할 겁니다. 누구를 치환할지도 아십니다. 지금 선생님이 로그 x의 값을 t라고 치환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역수인가요? 네. 양변에 곱해야 되겠군요. 양변에 t 곱했습니다. 양변에 t 곱하게 되면 t제곱 a-1t 마이너스 a입니다. 인수해 돼요? 네. t 플러스 a하고 A는 t 마이너스 1하고 네. t의 값은 마이너스 1도 있고요. 1도 있습니다. 근데 t가 누구라고요? 그럼 한근의 값이 누구예요? 2. 한근은 2의 1승 2라고요? 또 한 녀석은요? 로그 2. 니네 지금 이상해요. 느낌이 안 좋아요. 한 번 더 설명해야 되겠어요. 로그 a의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만약에 x라고 합시다. 네. 이거 어떻게 바꿔요? 한 번 미신 건 영원히 미시라고요? B.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자, 그때 2의 마이너스 1승이랑 2의 1승이 있습니다. 두 분의 고백값을 구하라고요? 두 분의 고백값을 구했습니다. 고백이 누군데요? 1 마이너스. 네, 1 마이너스 a승입니다. 그 값이 지금 8이라고요? 네. a는요? 마이너스 2요. 그 다음에 10번으로 갔습니다. 10번 얘기한 거는 로그 방정식이 있습니다. 로그 방정식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의 값을 가졌을 때 b의 값을 a라는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맞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게 읽었나요? b의 값을 a라는 문자의 식으로 표현하래요? 자, 치환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x라고 하는 녀석이 x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x가 하나의 실근이면 t도 하나의 실근일까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y는 로그 x라고 하는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이 로그 함수의 값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x 하나당 y는 하나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x가 하나면 t도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x의 값이 하나의 근을 가지면 t의 값도 하나의 근을 가질 겁니다. 저 방정식이 한 근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치환했습니다. 치환했더니 첫 번째 건 t제곱, 두 번째 거 정도 이제 암산할 수 있지 않을까? 맞게 썼나요? 이게 한 근을 가지면 좋겠대요. 뭐 하면 되지? 판별식. 네, 판별식이 빵이면 되겠군요. 판별식 계산했습니다.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니까요. 4의 마이너스 3. 판별식 빵입니다. 문제에 구한 건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a라는 문자의 식으로 묘사해 주세요.
자, 그 다음부터 풀할 거 얘기해 주세요. 7번, 8번, 80쪽 7번이 질문입니다. 8번 전에 또 질문 있나요? 80쪽에 7번으로 갔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부동식은 지수 부동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수 부동식이 있는데 미세값이 같지 않습니다. 미세값이 같지 않을 때는 문제 풀 때 미세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래도 x가 있고 위에도 x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양배에 록을 달아준다고 했었나요? 네. 지금 주어진 두 식은 미세값이 다릅니다. 밑이 다른 부동식이나 밑이 다른 방정식을 만나면 미세값이 10인 록을 달아주고 문제를 풀 겁니다. 선생님이 양배에 밑이 10인 록을 달았습니다. 부동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미세값이 10이면 증가하는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부동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수에 있는 x-2하고 x 플러스 1값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x-2 곱하기 로그 x 플러스 1 곱하기 로그 3이 있습니다. 앞에 건 x 로그 5, x 로그 3이 있습니다. 2항 했습니다. 2항 했더니 로그 마이너스 로그 3x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항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로그 3이 있었는데 왼쪽에는 마이너스 2 로그 5의 값을 2항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앞에 있는 세 값은 로그 3분의 5예요? 로그 3분의 5는 0보다 큰가요? 로그 1이 0이고 1보다 큰 숫자인 3분의 5를 대입한 양수죠? 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세 값이 누구지? 요거 75인가요? 네. 나누기도 부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더 이쁘게 쓸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쓰고 멈추겠습니다. 이게 답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할 거 얘기해 주세요. 8번이라고 하셨습니다. 8번으로 갔습니다. 8번에 2번. 지금 문제에서는 근이라고 하는 게 x가 근입니다. 저 방정식은 로그 방정식인가요? 방정식이 로그 방정식인지 2차 방정식인지는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어디 있는 건지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로그의 진수에 있는 값이 아니죠? x의 값이 지수의 거듭 제곱에 있는 지수에 있는 거 아니죠? 저건 x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저 방정식은 2차 방정식입니다. 저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음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2차 방정식은 어디로 불러기죠? 아래로 불르기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의 값이 만나서 생기는 근이 두 개의 근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근의 값이 우리의 바람은 음수였으면 좋겠다고요? 두 개의 근의 값이 음수가 되려면 y축이 이런 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유형은 근근수의 유형입니다. 근이 붙어있을 때는 뭘로 푼다고요? 함수값. 함수값은 근이 떨어져 있을 때 함수값 한 가지만 하고요. 근이 붙어있을 때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사용하죠? 네.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 설명에서 두 개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근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판별식 계산했습니다. 판별식이 누군데요? 지금 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적용하고 있어요. 판별식은 우리 할 줄 압니다. 네. 판별식 적용했더니 얘가 판별식인 것 같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지금 근이 몇 개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말이 없으니까 중근인데도 괜찮다고요? 두근, 중근. 그거나 같다. 두근일 때 0보다 크고 중근일 때 0이죠? 자, 이거 먼저 풉시다. 선생님 치환하지 않고도 인수분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치환하지 않고 인수분해했습니다. 로그 3의 a라고 하는 녀석의 값 빼기 4하고 로그 3의 a 플러스인가요? 맞게 인수분해했나요? 그러면 2차식이 0보다 크면은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단가요? 따라서 로그 3의 a의 값은 작은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로그 3의 a의 값은 큰 값인 4보다 크다라고 썼습니다. 이제 a의 범위 구하겠습니다. a의 범위가 뭐죠?
아까 했던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거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미신 건 영원히 미시라고요. 네, 3의 마이너스 있으니까 9분의 1보다 작습니다. 두 번째 A의 값은 누구예요? 네, 81보다 크다 낫다. 이게 첫 번째 얻어진 판별식에서 얻어진 A의 범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할 차례예요? 네, 두 번째는 대칭축하고 있습니다. 대칭축의 값이 누군데요? 대칭축이 누구예요? 저 식에서 로고 3의 A의 값이 대칭축인가요? 네. 대칭축의 값이 0보다 맞죠. 네, 대칭축의 값은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대칭축은 0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A의 범위는 뭔데요? 왜 이게 안 되지? 한 번 미신 건 영원히 미시라고요. 지금 미시 3이잖아요. 맞은편에 0이 있고요. 3의 영승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3의 영승이 누군데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뭐 할 차례죠? 세 번째는 함수값 할 차례입니다. 유일하게 알고 있는 숫자가 0인가요? 0대2반 값은 양수예요? 네. 함수한테 0대2했습니다. 0대2반 함수값이 누군데요? 2, 6, 3, 4. 함수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로고 3의 A의 값은 마이너스 4보다 커요? 네. 그 A의 범위가 뭐예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4승? 3의 마이너스 4승은 네. 밑줄 친 3개의 공통되는 범위를 찾고 싶습니다. 81분의 1보다 커야 되고 9분의 1보다 작은 게 공통범위인가요? 네. 3개 모두의 공통되는 범위가 81분의 1보다 커야 되고 9분의 1보다 작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쓰기 귀찮아요. 안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표할 게 몇 번인가요? 9번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건 x라는 문제는 2차 부등식이라고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클 조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클 조건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 판별식은 0보다 작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 번 나온다고요? 네, 2000번 나옵니다. 최고차항 계수는 애당초 0보다 큰가요? 네.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판별식 계산했더니 판별식이 로그 A-4 전체 제곱 마이너스 판별식이 0보다 네, 판별식은 2차 부등식 모든 실수 판별식은 100% 0보다 작다. 첫 번째 건 A 범위에 나오지 않습니다. 최고차항 계수 0보다 큰 거는 A 범위가 없습니다. 두 번째 거는 지금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치환할까?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0t인가요? 인수분해했더니 마이너스 2하고 8이에요? 2부터 8까지 사이 값입니다. t값이 로그 a였습니다. 로그 a의 범위의 값이 2부터 8까지입니다. 미세 값은 지금 10이에요. 자, a의 범위 얘기하세요. 10의 제곱부터 문제가 요구한 거는 a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까 얘기하세요. 10번, 11번. 말로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취약한 게 보이네요. 말로 나와 있는 문제는 한글 읽을 줄 알면 풀 수 있는데 왜 한글을 모르나 봐요? 어떤 중고차의 가격이 매년 전년 가격이 20%씩 떨어집니다. 그럼 원래 가격의 80%만큼이 잔존 가치가 남습니다. 그러면은 한 해가 지날 때마다 그 자동차의 가치는 원래 가치의 5분의 3인가요? 이러신 거 맞죠? 그런데 올해가 이 중고차의 가격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중고차의 가격이 30만 원이 되는 해는 올해로부터 몇 년 후인가요? 30만 원이 되는 때를 구하라고? 원래는 얼마였다고? 300만 원이었다고? 근데 매 해마다 뭘 곱해야 된다고? 가치가 5분의 4를 곱해야 된다고. 5분의 4를? 원래 값어치의 5분의 4만큼의 값어치가 다음의 값어치죠? 해가 지날 때마다 5분의 4를 곱해야 됩니다. 쌤은 10분의 8을 곱하려고요. 여러 번 곱했습니다. n값이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이 여기 얼마였으면 좋겠다고요?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런데 약분했습니다. 약분해주면은 요렇게 쓸까요? 10분의 8의 n승의 값은 10분의 1이에요? 역수치했습니다.
8분의 10이라고 하는 녀석의 n승의 값은 10 나오는 n값을 알고 싶습니다. 양변에 로그 달미는 n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로그를 사용하고 하니까요. 양변에 로그 달았습니다. 양변에 로그 달았더니 n이 앞으로 나가는 것 정도는 설명 안 해도 이해돼요? 오른쪽은 누구예요? 그런데 로그 10에서 로그 8을 뺐습니다. 근데 로그 1값 0.3, 3배 때 0.9, 1에서 뺐을 때 0.1, n값이 누구라고요? 10년의 경우에 했을 때 300만 원이 30만 원이 된다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상이 지금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맞죠? 내 말 흘려듣고 있죠 지금? 어느 대학교에서는 해마다 연구비를 10%씩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올해로부터 n년 후가 경과하면은 n년이 경과하면은 연구비가 처음으로 올해 연구비의 3배를 초과합니다. 그랬을 때 n값이 알고 싶습니다. 해마다 10%가 증가하면 계속 해마다 뭘 곱해야 되지? 1 플러스 100분의 10을 곱해야 돼요? 네. 1 플러스 100분의 10의 값이 1.1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처음에 원래 연구비의 값은 A1이었다고 합시다. 해가 지날 때마다 1.1을 곱할 겁니다. n년이 경과했을 때는 n번 곱할 겁니다. 이 돈의 값어치가 몇 배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3배랑 똑같은 게 아니라 3배를 뭐 한대요? 3배를 초과했으면 좋겠습니다. A는 약분했습니다. 결국 문제가 물어본 질문은 1.1의 n승의 값이 3보다 크도록 하는 n값이 알고 싶습니다. 양변에 로그 달았습니다. 로그 달았더니 왼쪽에 있는 건 미세값이 10인 로그를 달았더니 로그 1.1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로그 3입니다. 두 개 값을 다 줬나요? n 곱하기 0.04 오른쪽에 있는 로그 3의 값은 0.48입니다. 따라서 약분했던 n값이 누구라고요? 초과함 때가 언제예요? 답이 뭐라고요? 네, 13년을 답하셔야 됩니다. 초과한다고 했으니까요. 이상이라고 했으면 12년이 답이었을 건데 초과한다니까 13이 답이네요. 자, 다음으로 봤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평균 해수면의 기압의 값이 1기압입니다. 그런데 평균 해수면에서 높이의 값이 h가 되는 곳에서의 기압은 p인데 p의 값하고 h는 저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그랬을 때 해수면의 높이의 값이 9,960 이상인 곳에 기압의 범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식에서는 높이의 값을 저렇게 계산한다고? 높이의 값은 마이너스 3.32 곱하기 로그 p인데 선생님이 저기 있는 거 제대로 봤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맞게 봤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높이의 값이 9,96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이 녀석 높이의 값이 9,96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잠시만요. 이 문제는 잠깐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합시다. 네.